안녕하세요, JJ입니다. Welcome to JJ's Fun English. Today is chapter 16. Today's topic is ordering breakfast. 오늘 여행 영어 벌써 16강이죠. Ordering breakfast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딱 그림만 봐도 어떤 내용을 강의하게 될지 아시겠죠? 아침 식사를 주문하는 건데 이제 빵에 대한 것도 나오고 달걀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이제 익힌 정도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et's go travel world together. Okay. travel world에서는요 조금 한국인들이 잘못 쓰고 있는 broken English 있죠? broken English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The first one is consent. 그러니까 consent라고 부르는 거 있죠? consent 고장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consent가 its actual meaning is 동의하다. 예. 실제 뜻은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But in English you should say outlet or power outlet.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말로 consent라고 하는 것은 power outlet이나 outlet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consent 그러면 동의하다라는 그런 뜻이 돼버립니다. 자, next one is the multi-tab. 멀티탭도 영어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멀티탭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 안 하고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멀티 아울렛이라고 합니다. 이 아울렛이라는 게 그 파워가 나오는 부분, 예, 전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거기가 아울렛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 surge protector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surge protector. surge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큰 파도, 아주 엄청난 파도를 이제 surge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고전압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압이 확 높아지는 거 그런 거를 이제 surge라고 하는데 그때에 대비해서 전력기구가 이제 이제 데미지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는 거 surge protector라고 하는 게 multi-tab이에요. 그래서 multi-tab은 영어로 multi-outlet 또는 surge protector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tand라고 쓰는 거 많이 있죠. 사실 영어로 stand라는 것은 일어서다 그런 뜻이 많이 있는데 또 영어로 stand라는 것은 지지대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램프죠, 램프. 제 빛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책상 위에다 놓게 되죠. 그래서 desk lamp라고 합니다. 다 같이요? desk lamp. 네. 스탠드를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가 택시 승강장이라고 할 때 택시 스테이션이라고 하기보다는 버스 스테이션, 트레인 스테이션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택시는 택시 스테이션이란 말도 있긴 하지만 택시 스탠드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또 우리가 신문 사잖아요. 신문을 샀을 때 신문이 이제 흐물흐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판대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바로 뉴스 스탠드라고 합니다. 맞죠? 뉴스 스탠드. 자, 스탠드의 의미를 조금 더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조명 아니죠? 이제 램프죠. 그런 거는 데스크 램프라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많이 이제 쓰는 게 핸드폰인데요. 핸드도 영어고 폰도 영어예요. 그래서 핸드폰이 영어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오래 계시던 외국인들은요 또 이 영어 대신에 이거 핸드폰이라고 이제 동화가 되어서 잘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건 조금 조킹하는 의미로 쓰는 거고요. Its real name is cell phone. 정확한 거는 the cellular phone이라고 해요. cellular 세포로 이루어진 셀이 세포죠. cellular phone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cellular도 길기 때문에 cell phone이라고 많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셀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mobile pho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where's my phone 이렇게 해도 다 요즘은 이제 전화기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where's my phone 하면 다 통하게 되는 거죠. Okay, next one is 가스레인지. 예, 집에서 다 가스레인지를 다 쓰고 계시죠. 가스레인지가 이제 내가 아는 영어 단어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gas stove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range라는 게 어떤 이렇게 범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엄밀히 따져보면 가스가 나오는 그만큼만 불이 나온다.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도 말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 가스 스토브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스 다음에 스토브하고 S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스 스토브 이렇게 하나씩 발음하는 음절 언어인데 반해서 영어는 스트레스 강세 언어예요.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하는 영어는 이제 스트레스를 줘야지 정말 영어답게 들리는 게 바로 영어거든요. 그래서 가스 스토브를 가스 스토브 안 하고 하나로 합칩니다. 가스 스토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가스 스토브가 이제 가정주부들의 폐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기로 많이 쓰시죠. 그래서 전기로 열을 내는 거 하는 거는 electric stove라고 합니다. electric stove. 예. 근데 보세요. 스토브에서 이게 발음을 조금 팁을 드리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S 다음에 T 발음이 나오니까 스토브가 아니라 스토브하고 경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흔히 잘못 쓰고 있는 어떤 broken English 또는 콩글리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다음에 이제 또 자동차 얘기가 나왔을 때는 더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오늘 let's get to the conversation 들어가 볼게요. Okay, today's topic is ordering breakfast. 이것은 부분은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발췌를 하는데 요거만큼은요. 이 조아유 씨의 이것이 미국 영어다 1편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조아유 씨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만 책이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서버가 나오고요. 미스터 킴이 나옵니다. 서버는 서버는 무슨 뜻이죠? 서버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웨이터, 웨이트리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웨이터, 웨이트리스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이걸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If I go to US, I want to try to be a server. 저 가서 서빙 알바 좀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my husband asked why. They get a lot of tips. 팁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할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웨이트리스 서버 해가지고 돈 좀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외국에서는 저희가 음식 이제 주문하고 이제 주문한 거에 프라이스에 어떤 얼마만큼 15%그 정도를 팁으로 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생활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팁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팁이 없는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Anyway, 자, let's go back to the conversation. 자, serve 하는 사람이죠. serve. 그래서 우리가 waiter 그럼 뭐예요?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waitress 기다리는 여자. 이게 좀 뭔가 주문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여자 이런 말에서요. 또 waiter, waitress는 어떤 성별을 이렇게 구분짓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성별을 구분짓는 이런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이런 말들에서 전부 다 이제 어떤 유니섹스를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이런 것들을 flight attendant라고 얘기하고 비즈니스맨, 비즈니스워먼 이렇게 하는 것을 비즈니스 퍼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영업사원들은 뭐 세일즈맨 해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영어는 모르지만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친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을 요즘 잘 안 쓰고요. 세일즈 퍼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마찬가지로 웨이터, 웨이트리스 아직도 쓰이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보통 조금 격이 있는 이제 영어로 구사를 할 때는 serve하는 사람, server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직업을 말할 때 what do you do?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봤는데 I'm a waitress 라고 하는 것과 what do you do? 했는데 I'm a server 라고 하는 게 어떻게 좀 자부심이 더 느껴집니까? 저는 serve를 잘할 자신 있어서 I'm a server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거예요. 팁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 wish. 자,
server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김하고 이제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뭘 드시고 싶으세요? 빵은 어떤 걸로, 샌드위치 어떤 걸로 드릴까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달걀 주문하는데 달걀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영어로 말하는지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hat did you like for breakfast? I'd like a ham sandwich. Why do I wheat? Wheat, please. Oh, on second thought, make it right, please. All right, sir. How's like your eggs? Over easy, please. 자, 이거 분명히 영어인데 내가 왜 못 알아듣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초창기에 이런 것들을 모를 때는 오버도 하고 이지도 않은데 왜 저 말은 뭘까 하고 고민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죠. Let's go sentence by sentence. Ordering food 이거. 자, 아침 식사 주문하기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server가 먼저 갑니다. What would you like for breakfast? 자, 뭐 드시겠어요? 라고 할 때 What would you like? What would you like? 근데 아침 식사 뭐 하시겠어요? What would you like for? What would you like for dinner? What would you like for breakfast? 이렇게 What would you like for를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What would you like? 그라는 것은 뭘 좋아하니? 라고 또 이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뭘 좋아하니? 그럼 What do you like? 거든요. 근데 What would you like는 뭘 드시고 싶냐? 뭐 먹고 싶냐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답하실 때도 I'd like 햄버거, I'd like 뭐 블라블라 잡채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김이 대답합니다. I'd like a ham sandwich. 여기서 I'd라는 것은 I would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I would like a ham sandwich라고 주문을 했어요. 자, server가 대답합니다. 근데 그냥 주문 되지. 우리나라에서 그냥 주문 되는데 외국에는 빵 종류가 여러 가지 있나 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white or wheat이라고 물어봅니다. White or wheat. Look at this. Which is better? Why there's white bread and a brown bread. So what is it made from? So white bread is made from the flour. 자, white bread는요 밀가루로 만들어진 거예요. Made from flour. But look at the brown bread is made from wheat. 자, 이 brown bread는요 이 갈색빵이죠. 요거는 made from wheat. wheat이라는 것은 밀이에요. 밀. 자, 그래서 자, 밀이기 때문에 이거 밀가루 빵으로 들어요, 밀 섞인 빵으로 들어요. 이런 말이 white or wheat이라고 합니다. 네, 김이 대답합니다. Wheat please. On second thought, make it white please. Wheat please. wheat이 뭐죠? wheat은 밀이에요. 밀. 예. 그래서 밀에서 나온 거 통밀을 말합니다. 근데 밀가루로 그러면은 flour라고 하죠. flour는 꽃이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그 밀가루의 flour와 꽃의 flour는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spell, it has a different spell. 스펠링이 달라요. 그래서 wheat please, 밀로 주세요. On second thought.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On second thought 했더니 이거는 두 번째 생각은 이라는 뜻이니까 다시 생각해보니 이런 말입니다. 요거 되게 유용한 표현이에요. 다시 생각해보니 on second though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n second thought, make it right please. Right? Right가 뭘까요? lie 그러면은 아는데 lie 그러면 거짓말인데 이건 좀 이상하고 RYE예요. 이 right라는 것은요 호밀이라는 뜻입니다. 밀 중에서도 그냥 통밀 밀이 있고 그냥 밀 그러면 wheat이고 호밀 그러면은 y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깨가 있고 들깨가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make it right please라는 것은 호밀로 만들어 주세요. 호밀로 해주세요 라고 할 때 make it right please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곡물이 계속 나오길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Look at this. 자, the first one is barley. 같이 해볼게요. barley. barley라는 것은 뭐냐면 barley bread 그러면 보리빵이에요. 예, 보리 barley라고 얘기를 하고요. Next one is wheat. 밀입니다. 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oat. 여러분 오트밀 들어보셨죠? 예, 귀리예요. 귀리.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호밀. 그래서 rye. 그래서 rye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좀 친숙하시냐면요. 제가 그 영문학과 다닐 때 저희 교수님들이 좀 추천을 하셨던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책을 읽었는데 The Catcher in the Rye,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그런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The Catcher in the Rye에서 rye, the rye가 호밀밭을 뜻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second thought, make it right please. 호밀로 해주세요. 외국에는 이렇게 빵 종류도 이렇게 다양하죠.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주는 대로 먹는데. 자, Summer가 말합니다. Alright, sir. How is it like your eggs? 복잡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알아서 주는 대로 달걀을 먹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달걀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Kim says over easy라고 얘기합니다. 딱 듣기에 여러분 어떠세요? over라는 말이 들었으니까 좀 과하게 익혀주세요. 좀 그런 거 같죠? 이제 over easy라는 말은요 완숙을 말합니다. 완숙. 자, 꼭 잘 익혀주세요. 그래서 over easy. 자, 어떻게 돼? over easy please. 자, 그러면 이 달걀을요 조리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달걀 요리법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익혀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So I had a language training in U.S. The Illinois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일리노이 주대에서 I had a language training. 그 어학 연수를 했어요. I lived in dormitory. 제가 그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one day I went to a cafeteria. 그 기숙사 식당에 갔어요. And I found a fried egg. 그 이제 fried egg. 에그 프라이, 달걀 프라이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먹던 거라서 별거 아닌데 굉장히 정겹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먹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 달걀에 대해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달걀의 노른자를 이렇게 뚝 터뜨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모양대로 있는 것보다 걔를 터뜨리고 이렇게 앞뒤로 익혀주면 좋겠는데 이제 요리하는 사람이 이제 저를 보면서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달걀 안쪽을 이렇게 깨주세요. 그런데 no 그랬더니 달걀을 버리는 거예요. 딱 밑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줄까 그러면서 like this 그랬어요. 그래서 no 그랬더니 또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주는 대로 오케이 yes 하고 먹었던 기억이 가슴 아픈 달걀에 프라이에 얽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 달걀 조리법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over easy 그러면요 좀 앞뒤로 좀 익힌 거고요. deviled라는 것은 devil 그러면은 악마 아니야라고 하는데 deviled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노른자를 마요네즈하고 이제 반죽하게 가지고 이렇게 안에 넣어놓은 거를 deviled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boil 하잖아요 우리가 boil이라는 것은 hard boil 그러면요 이렇게 그 달걀을 삶을 때 좀 완전히 다 삶은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달걀로 이렇게 make 오믈렛을 만들 수 있어요. 지단 붙이듯이 오믈렛을 만드듯이 하기도 하고요. overhard라는 것도 있고요. poached라는 게 있습니다. poach가 뭐냐면요 이거는 수란이에요. 수란. 그러니까 달걀 형태를 그대로 해서 물에서 이렇게 한 그거를 poached 그러면은 수란을 뜻하고요. scrambled 그러면 scram이 뭡니까? 막 이렇게 휘저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egg scrambled egg 이렇게 얘기할 때 soft boiled 그러면 조금 반숙으로 익힌 거를 soft boiled. 자, 그럴 때는 이제 hard boiled, soft boile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sunny side up. Sunny side up, please. How would you like your egg? 달걀 어떻게 해드릴까요? Sunny side up, please. 그러면요, 노른자가 이제 태양처럼 밝게 빛나도록 그렇게 sunny side가 up이 되고 위로 올라오게. 그래서 앞뒤로 익히는 게 아니라 아랫면만 다 익혀서 노른자가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게 sunny side up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란 프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계란 프라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영어는 뭡니까? fried egg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그 스크램블이라고 할 때 또 마찬가지로 scrambled egg. 그럼 수란
eggs이라고 할 때 water egg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poached egg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 단어 이제 조금 곡물에 대해서도 배웠고 달걀을 익히는 거, 이 조리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배웠는데 이제 저랑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I will go server and you're Kim. 가보겠습니다. Ordering breakfast. What would you like for breakfast? With or white or wheat? Alright, sir. How would you like your eggs? 네, good job. 잘 해보셨나요? 자, 요거는요 저랑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여기를 캡처를 해놓으시고 you need to practice a lot. You need to read aloud. read aloud. 크게 소리내서 읽으셔야지 여러분의 뇌가 듣고 그 다음에 이 패턴이 여러분 혀에 익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많이 리딩 하시고 그 다음에 패턴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I found that I think this is funny, funny illustrated.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Have an excellent day.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excellent가 아니라 excellent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머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I hope it's extra good. 자, extra인데 이 x가 대신에 extra good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있어서 재밌어서 제가 퍼왔습니다. 자, next time we will see you with a different topic. Take care. Bye bye.